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완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전주시장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따른 것이며 토론회 참가 후보자도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본투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모레부터는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혼탁해질 수 있습니다. 방송 토론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JTB 뉴스 통해서 오늘 토론회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곧바로 후보들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먼저 우범기 후보 기조연설 1분입니다. 예,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기호 1번 우범기 인사드립니다. 우리 전주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가장 한국적인 도시입니다. 한지, 한옥, 판소리 등 가지고 있는 문화, 예술, 체육, 종교, 역사, 자산이 무궁무진합니다. 이러한 자산과 전통이 전주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저 우범기는 천년 역사를 가진 전주가 다시 천년의 꿈을 꾸는 그 길에 나서겠습니다. 저 우범기는 전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전주가 새로운 천년을 꿈꾸는 길로 나가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김경민 후보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청년 일자리 10만 개 만들어서 청년이 잘 사는 전주 만들겠습니다. 노인수당 100만 원, 장애인수당 100만 원으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편안한 전주 만들겠습니다. 요즘 전주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김경민 후보의 프랭카드가 흥미롭고 유세차가 재미있다고 합니다. 토론회에서 우범기 후보 로또 꽝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관심을 끌어내게 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이제 전주의 영광을 위해서 후보를 선택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덕에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그렇지 않아도 뽑을 사람 없어서 고민했는데 이번에 기호 2번 김경민을 뽑겠다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밑등 곧등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석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전주를 김경민 후보님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윤근 후보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살아내신 우리 전주 시민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정의당 전주시장 후보 기호 3번 서윤근입니다. 저 서윤근은 그간 전주 시민들의 사랑과 지지에 힘입어 삼선 전주시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12년간의 의정활동 속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며 배워왔습니다. 제가 전주 시민들과 함께 쌓아왔던 경험 그리고 실력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전주, 시민이 주인되는 전주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도시 전주는 아닐지라도 전국에서 제일 행복한 시민들이 모여 사는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전주는 새롭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변화는 우리 전주 시민들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저 서윤근이 전주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기조연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은 공약 검증과 2차례의 후보자 주도권 토론, 4차례의 공통질문과 마무리 발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와 함께 청년 창업은 청년들을 위한 중요한 일자리 대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북에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20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창업 초기 단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지만 전주엔 아직 민간이 조성한 창업 전용 펀드가 없어서 자금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창업 전용 펀드의 필요성 그리고 공감한다면 어떻게 조성하시겠습니까? 먼저 김경민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네, 저는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약속했습니다. 전주의 산업을 디지털로 대전환해서 10만 명의 디지털 전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사들을 교육하고 보육하고 디지털 벤처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청년 전용 펀드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업들이 들어오면 먼저 시드머니를 만들고 북비와 전주시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이 사업이 성공하면 다시 청년 전용 펀드를 보태게 돼서 지역이 선순환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청년 정책국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금융과 주거지와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청년 펀드와 각종 청년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민 후보님 앞에 있는 시간을 측정하는 모니터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서윤근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네, 청년이 힘이 되는 청년도시 전주를 위해 청년 창업은 많은 지원 속에서 더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하신 것 같이 청년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스타트업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주형 청년 창업펀드 만들겠습니다. 저 서윤군은 지금까지 전주 지역 공공은행 설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전주 지역 공공은행은 청년, 그리고 서민,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우선으로 하는 기구입니다. 이 공공은행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공공자금을 우선 출자하고 또한 외지에 있는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서 민과 간이 함께하는 약 1,000억 상당의 청년 창업펀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펀드를 위해 만들어서 활성화하고 전주시를 지속 가능한 청년 창업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범기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그 질문 내용에 보시면 창업 초기 자금 지원은 많은데 그 이후에 지속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청년 창업 펀드가 필요하냐라고 제가 질문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창업 초기 자금은 1조 원보다 훨씬 넘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전주에 별도의 창업 펀드가 필요하냐 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다만 아울러서 창업 기업이 제대로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창업 초기부터 교육을 어떻게 하고 멘토링을 어떻게 하고 팔로를 어떻게 재책해주고 이런 쪽에 오히려 창업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쪽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쪽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안방직과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문제는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곳의 개발 방향을 먼저 밝혀주시고 당선된다면 당장 올해 안에 첫 단추를 어떻게 꿰을 건지, 그리고 임기 동안 추진할 단계별 사업 추진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윤근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네, 서부 신시가지 개발 당시에 대안방직은 소위 알박기를 통해서 1,50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먹튀화했습니다. 이러한 땅에 또다시 부동산 개발 회사에게 이 땅을 넘겨서 민간 개발을 한다는 것, 이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 개발의 전제 조건은 바로 특혜성 용도 변경입니다. 이 특혜성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이 땅은 제2의 대장동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3,000세대 그리고 60층 고층 아파트가 이 땅에 들어오는 순간 외지의 부동산 투기 수요가 엄청나게 몰려들 것이란 이러한 또한 경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서인구는 전주시가 직접 이 땅을 매입하여 공공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화의 도시 전주답게 이 땅에 영상영화 집적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볼거리, 체육거리 가득한 또 하나의 관광 명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이번엔 우범기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예, 대안방직과 종합경기장은 구분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주시청 내지는 공공부문은 민간 기업을 찾아가서 전주시에 투자해달라고 호소하고 읍수하고 다녀야 우리 전주의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민간이 전주에 스스로 투자하겠다는데 행정에서
이를 막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두 곳에 전주를 상징하는 초고층 랜드마크, 아울러서 쉽게 쇼핑할 수 있는 대형 쇼핑몰, 아울러서 국제행사 유치가 가능한 컨벤션 센터, 그리고 시민이 쉽게 접근해서 쉴 수 있는 공원, 이 네 가지 시설은 반드시 두 곳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경민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저는 대한방직터와 종합경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경제는 63년도에 도민들의 성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영 개발을 해야 합니다. 저는 디지털 플랫폼 중심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10만 명의 청년들을, 디지털 전사들을 교육하고 보육하고 디지털 벤처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경제장 정중앙 32,000평의 이와 같은 건물을 짓겠습니다. 정중앙에 50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25층까지는 전주시청이 들어서고 그 26층 위에서부터는 디지털을 교육하고 보육하고 디지털 벤처기업들이 입주하는 이와 같은 시설을 지어서 전주가 디지털로 산업을 대전환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방직터는 민간역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에서 전주시는 특례시 승격을 통해서 발전 동력을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주-완주 통합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대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찬성한다면 구체적인 통합 작업의 추진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범기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저는 완주 전주 통합은 전주의 발전과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전라도의 첫 번째 도시가 된 것은 80년대에 송정시와 광산군을 합쳐서 발전했기 때문이고, 창원시가 특례시 지정을 받았던 이유도 마산과 진해를 통합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현재 청주에 가보시면 청원군과 통합 이후 도시에 활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주 전주의 통합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민선 8기 중에 다시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국민 시민 투표를 통해서 완주 전주 통합을 이룰 때 우리 전주의 미래, 전북의 미래가 그 안에서 움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엔 김경민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전주 완주의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몇 년 전에 완주의 반대로 전주와 완주가 통합이 좌절됐습니다. 우선 전주의 경제의 볼륨을 높이고 전주 경제가 자생을 했을 때 완주 국민들도 전주의 통합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교통으로 필요한 것부터 통합을 하면 완주 국민들도 서서히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메가시티로 되기 위해서는 전주와 완주가 통합이 되고 나서 익산까지 포함이 된다면 100만이 넘어서 메가시티로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주와 전주가 각기 자생을 하는 입장에서 볼륨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익산까지 포함을 해서 전주가 메가시티로 가는 길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윤근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네, 저는 전주시장 후보로서 그리고 전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주-완주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통합된 전주-완주는 우리 전주 시민 그리고 완주 국민 모두에게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통합은 어느 일방의 의지 또한 강제성을 띈 통합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전주와 완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자치단체 구성하며 이 특별자치단체의 장을 완주군에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주와 완주
우리 시민과 국민들이 함께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전주 완주 통합 순환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주 시민과 완주 국민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하나하나 사업들을 네, 여기까지 만들어가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세 차례 공통 질문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엔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반드시 두 후보에게 모두 질문하시고 질문과 답변 시간은 1분 이내, 그리고 최소 30초의 답변 시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민 후보에게 주도권 7분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우봉기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저는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해서 전주를 청년이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봉기 후보는 전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청년들이 전주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일자리가 바로 전주 경제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봉기 후보께서는 일자리 정책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우봉기 후보님께 전주에 일자리 정책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체육, 관광, 역사, 문화 자산을 활용하여 충분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수소 쪽 관련한 중소기업 연합에 전주형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한 탄소 관련해서 탄소 소재를 활용한 중소기업이 다양한 제품을 만들게 되면 그쪽에서도 수많은 일자리가 생산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광범위하게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전주 경제를 뒷받침해서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그 일자리가 몇 자리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광주 광역시 경제부시장 때 소위 말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태동화가 했는데 일익을 담당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전라북도 정무부시사 때 군산형 일자리 지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제가 전주시장이 되면 대기업과 함께하는, 효성과 함께하는 탄소 중심의 전주형 일자리. 그리고 제가 좀 예. 주도권이니까 네. 30초 지났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치로 그렇게 되면 몇 자리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광범위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처럼 청년 일자리 10만 개 만들겠다 이러면 이게 명확하게 우리 전주 시민들이 알 수 있는데 광범위하게 얘기하니까 우봉기 후보의 일자리 정책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전주의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몇 자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추정하는 그 말씀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부분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전주시가 계산하고 있는 부분은 연간 2만 5천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김경민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만 개 일자리가 전주에 생겼으면 저도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는 일자리 5만 개 창출을 목표로 했던 부분을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도자료를 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봉기 후보가 여러 가지 공약을 했는데 전주를 그야말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없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인군 후보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인군 후보님 굉장히 기후위기에 대한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유럽식 지속 가능한 그런 정책을 내놓고 계신데 그런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ESG에 대한 것을 이해를 위해서라도 정책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말씀이시죠? 네. 기후위기는 이제 먼 시대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닥쳐온 일입니다. 지금 우리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제적으로 다양한 많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사실상 뒤처져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한민국을 기후 악당 국가다 이렇게 좀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주시 그리고 대한민국 함께 기후위기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탄소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법을 보면 2030년까지 이 탄소 2018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우리 온실가스를 40% 이상 줄이겠다. 이런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고 예. 이번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고 같은 방식으로 탄소 중립 국가,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만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예. 네네. 예, 제가 우리 서인근 후보님의 좋은 정책을 네. 우리 전주 시민들이 알게 하고 제가 만약 시장이 된다면 서인근 후보님의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또다시 제가 시간이 남았다면 우리 우범기 후보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범기 후보님 지난번 그 토론에 불참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고 민주당 내에서 7번이나 토론을 했는데 정작 본 후보에 올라온 후보들과 함께 토론회를 그나마도 몇 번 안 되는데 불참한 것에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불참한 것이 시중에서는 뭐라고 하냐. 선거 브로커 문제와 관계에 있어서 우범기 후보의 거취 문제가 거론되니까 불편해서 토론에 참석을 못했다 했는데 이 기회에 우범기 의원님 간단하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브로커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제가 9월 3일까지 공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고 나왔는데 선거 브로커가 어떤 게 브로커인지 이 선거 선배들께서 좀 가르쳐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선거 브로커한테도 제가 제안을 받거나 금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예. 녹취록 공개에도 반대한 적이 없고요. 예. 제가 분명히 녹취록 공개하자는 거에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요 제 페이스북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제 거기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범기 후보께서 토론회를 불참을 하면서 많은 의혹들을 불러낸 것도 사실입니다. 우범기 후보 굉장히 훌륭합니다. 여러 가지로 훌륭한데 그런 처신 하나를 제대로 보듬어서 많은 사람한테 훌륭한 면을 좀 깎이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브로커들이 누군지 모른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요 얘기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단답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저는 우리 전주의 정치 문화가 선진화되게 가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네거티브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네거티브가 아니고 네, 진실을 갖다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경민 후보님 주도권 7분 네,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번엔 서인근 후보에게 주도권 7분 드리겠습니다. 네, 우범기 후보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전주시가 우리 국민들이 뽑은 가장 찾고 싶은 도시 1위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축할 일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전주를 사랑하고 전주를 가고 싶어하는 도시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의 이미지, 가장 한국적인 이미지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핵심은 바로 저는 뭐니 해도 한옥마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옥마을 찾아서 골목길을 걸으며 쉼과 여유를 느끼고 또한 느림의 미학을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 한옥마을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우범기 후보님께서는 이런 공약을 하고 있어요. 한옥마을에 대형 쇼핑몰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한옥마을에 외지 프랜차이즈 들여와서 입점시키겠다. 이런 말씀 하시고 있고요. 또 슬로시티를 폐지하고 전주를 빠른 도시로 만들어가겠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또한 우리 시민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옥마을을 망치는 것이고 전주를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옥마을을 찾는 분들이 과연 한옥마을을 걷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거기 와서 쇼핑을 하러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우리 한옥마을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전동성당, 경기전, 그리고 향교 이러한 랜드마크들과 함께 이 땅에서 대형 쇼핑몰이 같이 공존하고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그것이 의아스럽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우범기 의원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가 전주고 한옥마을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쇼핑몰을 주장을 했고 그 부분은 이런 취지로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만나본 한옥마을
주민들 그리고 제가 만나본 전주 시민들은 한옥마을이 지금과 같은 슬로우 시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저한테 수없이 말씀을 주셨고 전주 시민이 반대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한옥마을에 오시는 분들은 KTX를 타고 올 경우에 전주역에 내려서 택시 타고 한옥마을에 가서 한두 시간 둘러보고 전주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쇼핑몰의 경우에 현재 한옥마을 주차장에 지하에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서는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할 수 있는 좀 작게 그런 있죠. 체계로 네. 만드는 것이 오히려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지름길이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옥마을을 찾는 분들이 대형 쇼핑몰이 함께 공존했을 때 더더욱 한옥마을을 사랑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범기 의원님께서 정말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경민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경민 후보님 얼마 전에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정치 브로커 문제 언급하면서 옆에 계신 우범기 후보님 사퇴를 촉구하는 이런 내용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또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 정치 브로커 문제 더 적극적으로 수사 필요하다,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시민사회단체에 진행했던 기자회견문을 입수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 회견문 안에는 이 녹취록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상당히 그 기자회견문에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3개의 건설 회사가 총 7억 원이라고 하는 이 불법 자금을 이 구속된 정치 브로커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그중 하나의 건설 회사가 바로 대한방직 부지를 지금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 회사입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입니다. 근데 그 부동산 개발 회사가 정치 브로커에게 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실제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나타났을 때 이런 몰직하건 이런 브로커와 손을 잡고 일을 진행하려고 했던 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 추진하는 이 업체가 여전히 이후로도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할 수 있게끔 용인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기자회견을 했을 때 또 전에 토론회에서 우리 서인군 후보가 혈서까지 쓰겠다고 얘기한 사실을 적시한 걸 보고 우범기 후보에 대해서 우려가 매우 큽니다. 물론 지금 우범기 후보가 그런 의도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유독 대한방직터에 대해서 200층까지도 좋다. 민간 기업이 하는 것을 관이 막을 필요가 없다. 거기에 1년에 몇 번씩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국제행사를 위한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 복합 쇼핑몰을 짓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신증은 가지만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가 촉구하고 또 그동안에 선거 브로커들이 주로 민주당 당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었는지 민주당 후보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범기 후보 쪽에서 정무부시사 때부터 전주시장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이중선 후보들만 접촉했겠느냐. 제가 볼 때는 가장 그래도 접촉할 수 있는 확률이 우범기 후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제 질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범기 후보한테 정무부시사 때부터 전혀 만나지 않았느냐. 요 얘기를 한번 이따가 질문해 주시고요. 예, 제가 다시 좀 질문하겠습니다. 예. 우범기 후보님께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현재 우범기 우리 후보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200층 이상도 괜찮고 민간이 개발한다는데 그걸 왜 막냐 이런 말씀으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 민간 개발회사의 사업을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30초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브로커에게 전달됐던 대한방직 개발 회사가 2억 원을 건네냈던 그 2억 원이 과연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을까 생각해 보면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였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거는 녹취록을 통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우범기 후보님 마찬가지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답을 해 주십시오. 두 분 말씀 중에 민주당이라고 이렇게 적시하는 부분은 나중에 허위 사실이 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높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서인국 건 후보님 주도권 7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서영근 후보께서는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우범기 후보에게 30초의 답변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범기 후보에게 주도권 7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을 끝낸 이후에 네거티브 없는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네거티브 해온 적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들어보면 제가 합의서에 서명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중선 예비 후보가 제공한 불법 선거의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다수일 경우 다수의 녹음 파일과 원본 파일을 편집 없이 모두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서 녹음 파일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해 경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 더 이상 선거 브로커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촉구한다라는 합의서에 저는 분명히 사인을 했습니다. 제가 사인을 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지금 단순히 민주당에 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로 나중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음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건 지난번 질문에 대해서 제 시간을 쓰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서윤근 후보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서윤근 후보께서는 대형 쇼핑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주 시민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울렛 갈 때는 부회나 대전 갑니다. 백화점 갈 때 광주 대전 갑니다. 코스트코 갈 때 대전 세종 갑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전주 시민이 전주를 떠나서 원정 쇼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답변 드릴까요? 네. 그러면 우리 후보님께서 전주에서 전주에 걸맞는 대형 쇼핑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원정 쇼핑을 가는 그런 전주 시민들의 구체적인 숫자가 어느 정도라고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그 여쭤보고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는데요. 제가 세종에 있을 때 네. 보니까 세종시 코스트코에 가서 보면 전북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건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본 겁니다. 전주 네. 시민이 그리고 66만이에요. 제 질문에 답변만 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 제 중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하시라고. 답변 중이라고요. 예. 66만 시민 중에 도대체 세종이나 뭐 부여나 얼마나 갔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은 대단히 소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왜 그러면 대형 그 쇼핑몰을 소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걸 모릅니다. 아니 그걸 그 모르면서 왜 단정적으로 하시는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그걸 알고 질문을 이건 하셔야죠. 제 주도권 토론이고요. 제가 왜 모른다고 하냐면 그것은 요건- 소수라는 것이죠. 사유자님, 요건 제 주도권 토론이고 소수라는 건 무슨 근거로 소수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면 무슨 근거로 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난 전북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 주변에는 하여튼 그 그렇게 부분에- 말씀하시면 제 아니, 주변에는 지금 원정 쇼핑 가시는 분들 분명히 저는 이건 없어요. 제 주도권 토론 시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질문하시니까 답변하는 거죠. 답변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답변 과정이었잖아요. 제가 그런 답변을 원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김경민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디지털 플랫폼 통해서 10만 개 일자리 창출하자. 예. 저도 그렇게 되면 너무 좋아요. 예. 우리 전주 얼마나 살기 좋고 우리 청년들 전주 안 떠나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전주 역사적으로 보면 농업도시입니다. 예. 농도 전북이라고 하고 있고 전주의 농민의 숫자가 오늘 그 농민 단체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 말씀으로는 완주보다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농업은 어떻게 디지털화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생각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청년 일자리 10만 개 만들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3차 산업에서 뒤졌던 전주를 디지털로 재전환해서 디지털 네트워크 AI 첨단 산업으로 전주가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전주의 스마트팜, 결국 농업도 디지털화 돼야만 앞으로 생산성, 판매 이것이 용이하게 되고 그게 빅데이터로 저장이 되어서 오히려 농민들의 생산과 판로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도 이 디지털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농어민들을 걱정하시는 우리 우범기 후보님 대단히 참 고마운 말씀인데 결과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우리가 형성이 하게 되면 청년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농업 인구들도 거기에 덕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우범기 후보께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셨으면 쓰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 이제 서윤근 후보께 탄소 중립 도시에서 네.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도시로 가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주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시설들이 탄소 중립 시대에 걸맞게 저는 다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건물이 전통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과연 탄소 중립 도시에 맞는 정책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탄소 중립 도시를 가는 핵심 전략으로 그린 뉴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통 문제,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는 것, 수용차를 줄이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우범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녹색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크게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그린 뉴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민간 건물까지 끊임없는 공공투자를 통해서 녹색 리모델링 추진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질문 중에서 그 전통 가옥 이런 걸 말씀하시잖아요. 역시 그 부분도 우리 현재 기술로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생에너지, 건물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탄소 중립 시대를 우리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되는 제가 거죠. 말씀드린 개발이라고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탄소 중립 시대에 걸맞는 저는 정책이고 나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주시장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후보자 주도권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주제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약을 비롯해서 자유롭게 상대 후보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반드시 두 후보에게 모두 질문하시고 질문과 답변은 1분, 그리고 최소 30초의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서윤근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우범 교수님께 방금 그 연결이 끊어졌던 그 주제로 짧게 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기후위기 탄소 중립 협약을 제안했습니다. 옆에 계신 김경린 후보님이나 저 서윤근은 당연히 동의했고 내일 그 협약식에도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방금 탄소 중립 얘기하신 우범기 후보님 그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저한테 굉장히 많은 교육단체, 환경단체, 다양한 단체들에서 정책 협약하자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답변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선거 기간이고 제가 당선됐고 또 아닌 상태에서 일단 그런 협약은 선거 끝난 이후에 같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 대해서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협약을 안 했다. 이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해를? 네. 근데 후보님의 정책 공약 전체를 뜯어보면 탄소 중립의 의지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지금 탄소 중립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계속 지하도 뚫고 건물을 세우고 하는 거 탄소 중립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다른 거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른 방송사에서 토론회가 있었어요. 불참하셨습니다. 네? 예, 지난주였습니다. 공영방송에서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 그다음에 후보들의 정책 검증을 위해서 마련했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후보님께서는 불참하셨고 특별한 불참 사유를 전달하지도 않았던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후보가 TV토론 불참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TV토론을 거부했어요. 물론 나중에는 했습니다만 그때 우리 우범기 후보님께서 소속돼 있는 정당 민주당이 이 윤석열 후보에게 맹렬한 비판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민주당이 서울민주당 다르고 전주민주당이 다른 건지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사실 이런 전주 시민들, 유권자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 TV 토론은 그리고 생방송 공영 토론은 참석을 해야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시민,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구태 정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거에서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 별도의 토론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민들한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공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우리 두 분 같은 경우는 그런 기회가 좀 굉장히 적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공약, 정책 이런 분들에 대한 생각이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졌으면 하는 게 어떤 제 바람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참석하지 않았던 불참 이유가 뭐라는 말씀이신가요? 참석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왜 참석 안 하지 않았냐고. 제가 생각한 공약, 정책은 충분히 전주 시민에게 알렸다고 생각을 했고요. 경선 과정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민주당 내 경선이잖아요. 다르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 경선이고 물론 그 부분이 약간의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질문이고 같은 내용의 어떤 정책 토론이었기 때문에 치사 선택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치사 선택에서 나는 여기 가고 싶은 데는 가고 가고 싶은 데는 안 간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안 간 곳 이해하면 딱 한 군데입니다. 네? 안 간 곳 딱 한 군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분 그리고 내키는 대로 KBS 는 움직인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KBS 경우에는 제가 TV 토론에 충분히 다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거 딱 한 군데 안 간 걸 가지고 마치 아니, 여러 차례 안 간 것처럼 한 번이라도 안 간 것은 안 간 말씀을 거예요. 하시면 왜 안 안 갔냐는 된다고 질문을 하고 있는 생각합니다. 겁니다. 한 번 안 갔으니까 괜찮다?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전주 시민들의 알 권리, 유권자의 알 권리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예. 우리 유봉기 의원님의 사고방식을 제가 이해를 했고요. 우리 김경민 후보님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디지털 일자리 예. 청년들 예.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0만 청년 일자리 만들겠다는 것은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지 산업을 디지털로 대전환하는데 꼭 필요한 일꾼이고 지금 디지털 기업들이 교육된 훈련된 디지털 전사들만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국비를 들여서 이 디지털 전사 10만물 교육을 해가지고 디지털 벤처기업에 채용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벤처기업들이 전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을 교육하고 보육하고 디지털 벤처기업과 연결하면서 이분들이 바로 국제금융으로 지정되는 그 국민연금, 그다음에 투자공사와 연결돼서 빅데이터 사업과 함께 연결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10만 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국비로 저는 국비로 교육시키겠습니다. 우봉기 의원님께 하나 질문하고요. 혹시 시간이 짧으면 이따 2차 때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 녹취록 공개에 대해서 아까 후보님께서는 나도 한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새롭게 혼자 독단적으로 만들었던 그 합의문에는 사실상 법에 저촉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법에 저촉된다는 거 아세요? 실명 공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브로커의 실명 공개. 전주시장에 나온 후보가 네. 검찰 예를 들어 수사 당국에 언론사에 촉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이번엔 우범기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치 신인으로서 네거티브 하지 않고 건전한 선거 문화가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원이 민주당 쪽 후보에 갔다라든지 거의 전주 시민이 들으면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런 방식의 토론 문화는 바뀌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네거티브 하지 않고 건전한 정치 문화, 아울러서 국민이, 전주 시민이 알고 싶어하는 정책과 공약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림 후보께 계속 같은 말씀만 반복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예. 10만 개 일자리 창출 이외에 제가 보기에는 공약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추가적인 공약이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말씀에 나머지 추가 공약이 없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5대 공약 다 있습니다. 충분히 남의 공약을 읽어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10만 일자리만 있다고 하는데 제가 10만 일자리를 강조하는 것은 전주 경제의 근간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전주가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10만 일자리를 강조를 한 겁니다. 그 밖에 5개 공약을 읽어보셨으면 우범기 후보께서 저렇게 단정적으로 김경민 후보의 그 공약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 공약을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방금도 자꾸 네거티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을 자꾸 네거티브로 보니까 저나 서영근 후보나 그것에서 확실하지 못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좀 우리 우범기 후보 얼마나 지제국에서 국장도 하고 훌륭하십니까? 그 다음에 정무부시장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시원하게 얘기하고 이건 잘못됐다. TV 불참한 것은 내가 미안하다. 그런데 그건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랬다. 시민들과 후보들께 미안하다. 이 하면 될 일을 자꾸 말을 돌리니까 서영근 후보가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저 정말로 우범기 후보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냥 큰 거 그냥 그대로 있는 거를 저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한마디면 끝날 얘기를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서 네거티브로 만드니 이거 다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우리 우범기 후보께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생각을 전주 시민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돌려서 말씀드리고 그래야 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 서영근 후보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이라든지 자전거를 통한 어떤 승용차 이용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는 정책을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게 2022년 현 시점에서 가능한 정책이라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 이건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제 질문은 가능하냐고 여쭙고요.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좋겠고요. 승용차가 늘어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자전거나 대중교통만으로 그러면 승용차 이용이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럼요. 선진 도시를 저 굳이 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짧게요. 우리 선진 도시라고 한다고 하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녹색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유럽이나 그다음에 미국의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뭐 승용차를 사서 운행을 할 만큼의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승용차를 모는 게 아닙니다. 몰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시대는 승용차 시대는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우리 지구 환경이나 기후위기 대응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계속 활성화하는 것이고 자전거가 오히려 승용차보다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까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전주시는 대단히 후진적인 교통 문화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후진적 교통 문화를 그대로 가져가자는 것인지 저는 오히려 좀 배우고 싶다는 말씀이죠. 여전히 슬로우 시티를 가자는 생각이신 것 같고. 그렇죠. 승용차 문화를 줄여나가면 왜 지금 정부나 국제적으로 전기차, 수소차 시장을 만들어내면서 어떤 녹색 도시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무슨 취지입니까? 그러니까 휘발유 차가 줄어들고 전기차, 수소차가 늘어나는 건 저는 100% 맞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승용차의 어떤 탄소, 기후위기 대응은 가야 되는 거지만 이 승용차 자체를 줄여가면서 자전거나 대중교통만으로 가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렸던 이해가 안 겁니다. 되시면요.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 나라들이 어떤 교통정책을 앞으로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면 네. 그 나라들 승용차 늘어나고 있고요.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니고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시간이 아니 그렇다면 후보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승용차를 늘리고 도로를 늘리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늘리겠다는 얘기인지. 주차장은 승용차가 있는 만큼 지어져야 되고요. 근데 그다음에 현재 승용차는 그만큼의 땅이 없어요. 전기차, 수소차로 바뀌어야 되고 땅은 제가 생각할 때는 땅은 지하에도 있고 지상에도 있고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땅이 없으니까 주차장 문제 해결 못한다?
저는 요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엔 김경민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우봉기 후보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청년 일자리 10만 개밖에 없고 다른 공약이 없는 것 같다.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예. 항상 그 말씀만 하셔서. 아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보다시피 제가 후보 공약 아마 많습니다.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국가관광 거점도시 전주, 새로운 교통의 중심 전주, 그래서 KTX를 천안에서부터 전주까지 일직선을 하고, 그다음에 전주에서 김천철도, 그다음에 전주에서 대구간 고속도로 해서 전주 역사를 갖다가 복합 환승센터로 만들어서 우봉기 후보님이 말한 것처럼 동대구처럼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두절미하고 공약이 있는 것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건 좀 예의에 벗어나시는 것 같고요. 또 저도 좋은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강조를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다는 거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제가 요 한 말씀만 드려도 아니 될까요? 제가 지금 주도권이니까 그 기후위기에 대한 선도도시도 만들고 있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명확한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우봉기 후보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은 아니지만 유감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우봉기 후보님 기재부에 있을 때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예산도 만들고 그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전주, 기재부에 있는 사람들의 인맥을 통해서 전주를 돈을 많이 끌고 오겠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은 안 하고 이제 시장이 돼서 하겠다고 하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 전주 로또 우범기, 그 다음에 돈 많은 전주, 꿈을 크게 가져가는 것이 결국에 말하는 거 보니까 전주 대한방직터에 200층짜리 줬다. 랜드마크. 그 다음에 전주역부터 땅굴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우봉기 후보에 대한 그 공약에 대해서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약간 뻥이 심하지 않냐. 그 다음에 제안만 파는 거니까 뭐 두더지 거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지금 전주에 우봉기 후보가 기재부를 통해서 예산을 가져가겠다는 얘기는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이 베꼈습니다. 기재부의 사람들한테 로비를 해서 전주에 예산을 가져온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것은 정치적인 힘으로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우봉기 후보의 한계는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우봉기 후보의 로또는 꽝이다. 그리고 김경민 후보의 로또는 당첨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을 크게 갖는 것인데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뭔 꿈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전주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전주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구체적인 공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말씀이 제가 좀 표현이 거쳤다면 이해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정무부시사 때 2년 연속 8조 원대 전북 예산 확보하는데 숨은 공로자가 우범기라는 건 알려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공약 말씀드린 걸 추가로 말씀드리면 천안 아산에서 전주로 직선에 철도를 한다든지 예. 명품 터미널을 만든다든지 예. 이런 부분이 어째 이렇게 제 거하고 똑같은지 제가 실은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저도 굉장히 제가 좀 궁금해서 수도권에 있어요. 근데 아니 저도 쓰고 보니까 제가 처음에 전라도 수도 전주답게를 썼는데 보니까 우봉기 후보가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봉기 후보하고 제 공약이 상당히 많이 비슷하다. 교통의 중심이 저도 똑같은데 마치 김경미 그 공약은 우봉기 후보만 하고 저는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게 제 공약입니다. 그 점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하여튼 저도 대구를 가서 교통의 중심지로 복합환승센터를 보고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공약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제 주도권 토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신뢰가 아닌가.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봉기 의원님 기재부에 있으면서 굉장히 촘촘하고 굉장히 숫자에 밝은데 어째서 전주시장이 나왔는지 이렇게 숫자에 박질 않고 크게 꿈만 크게 가지라고 하는데 이 꿈만 크게 하다가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로또 그냥 꽝입니다. 이 꽝인 로또를 좀 세밀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에 있을 때 전라북도 8조 시대를 여는데 내가 수은 공대자다.
우범기 후보만이 무슨 숨은 공로자는 아닐 텐데 그때 한 역할을 좀 선전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제 주도권 토론 여기서 좀 넘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엔 서인군 후보에게. 서인군 후보에게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우범기 후보하고 네. 질의를 받고 했는데 네거티브로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오히려 네. 그 선거 브로커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많이 모릅니다. 근데 우리 서인군 후보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드러난 일을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면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 다음 말이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작전이 아닌가 싶은데 네. 아시는 거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도 그 얘기를 많이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네. 우리 우범기 후보님의 지금 토론 자세는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예. 뭐 이런 옛말이 있는데 좀 그런 상황으로 좀 토론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브로커 문제가 나왔으면 전북 도당이 일단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지금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우범기 의원님 지금 어쨌든 민주당을 대표해서 이 전주시장 후보 토론에 나왔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뭐 내가 거기에 연루가 됐냐 안 여기까지 됐냐를 떠나서 듣겠습니다. 주도권 6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네, 이번엔 사회자가 다시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전주시 이 외곽에서는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도심에서 출퇴근 시간에 시 외곽으로 빠져나갈 때 도로에서 교통 체증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후보들은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범기 후보 답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전주의 우선 대중교통을 말씀드리면 세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BRT와 같은 버스 전용 차로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아울러서 승용차의 이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차도 내지는 공중에 지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도로를 저는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공영주차장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도로가 주차장이 되는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전주시에 보면 스마트 신호등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교통 흐름이나마 빨리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김경민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예, 전주의 교통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베드타운이 우리 전주입니다. 전주의 인구는 66만이지만 잠자리를 하는 사람들은 약 12만 정도가 추가됩니다. 전주에 있으면서 주소는 진안, 김제, 부안, 고창 이렇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교통이 번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근할 때 교통이 혼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람이 그 시간대에 몰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주에서 김제 가는 방향, 전주에서 진안 가는 방향에 지금 동부 간선도로, 서부 간선도로가 있는데 그나마 예산이 없어서 막혀 있습니다. 이것을 확장을 시키고 제2의 순환도로를 열었을 때 이 교통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엔 서인군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네, 전주는 이제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이 주차난이 일상화돼 버린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또 주차장을 계속 지어대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제 예산상의 문제로도 가능하지 않은 문제이고 방향적으로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교통 문화와 교통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본질적 대안입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서 우리 승용차 이용률을 줄여나가는 것, 그리고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대중버스와 그다음에 자전거, 다양한 우리 녹색 탈 것들을 통해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전주의 구조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전주 시내버스 무상교통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무상교통을 통해서 교통복지를 찾아내고 동시에 우리 대중교통 활성화 속에서 승용차 이용률을 낮춰감으로써 교통체증을 해소하겠습니다. 네, 답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후보자 주도권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주제 역시
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약을 포함해서 자유롭게 상대 후보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두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과 질문은 1분 그리고 최소 30초의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민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우봉기 후보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 완주 통합을 행정 통합을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시청을 용진에다가 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용진에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완주군 지역으로 보내자. 예. 근데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완주군 지역에 보내면 전주 완주가 만약에 지금 완주군이 이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서나 동산에서 만약 완주군의 지역까지 가면은 상당한 거리를 가야 합니다. 오히려 전주가 통합이 되고 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완주와 전주가 통합하더라도 전주시청은 정중앙인 제가 아까 얘기했죠. 50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전주시청의 사무실 부족도 해결하고 또 이 전주시청에 시청을 둠으로써 이서에서 오는 사람도 가깝고 그다음에 용진에서 오는 사람도 가깝고 그래서 오히려 완주와 전주를 통합하는데 굳이 완주로 시청을 옮겨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우봉기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짧게 부분 말씀해주세요. 예. 물어볼 말이 있어서. 예. 완주 군민이 지난번에 반대를 해서 통합이 무산이 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 전주 통합은 전주 발전, 전북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주가 완주 쪽에 통 크게 양보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예. 전주시청이 완주 지역으로 가는 것만큼 통 큰 양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통큰 양보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전주를 뒤어싸고 있는 이 완주군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한쪽에 이렇게 가야 할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통큰 양보 대신에 완주 사람들이 실제로 편리하고 완주 사람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저는 낫다고 생각해서 우리 우봉기 의원한테 모처럼 정책 대결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우봉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딱 드러나는 그 정책이 있으면 딱 그냥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짧게.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 지금 공약으로 내세운 대책을 그냥 딱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대책을 충실히 추진할 것이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이제 복지관도 일자리 정책은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명확한 정책. 노인의 경우에 제가 이제 한 얘기 중에 하나는 지금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 경기전 앞에서 쉬시는데 비가 오고 눈보라가 치면 장기 두고 하실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을 비보라가 치고 눈보라가 쳐도 거기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쉼터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예, 통 크게 우리 우봉기 후보가 말씀하셨는데 그냥 소프트한 거. 통 크게 김경민이 어르신 노인수당 100만 원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100만 원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노인과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편안한 전주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해서 소프트한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 큰 얘기를 좀 한번 기대했는데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하죠. 자, 다시 제가 시간 주도권이니까 서인군 후보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하신 이야기 우봉기 후보의 그 브로커 선거 관련에 대해서 지금 우봉기 후보께서 더 이상 말하면 네거티브고 또 더 이상 이야기하면 허위사실 되는 것을 저희한테 얘기했는데 지금 서인군 후보님 말씀하신 게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좀 이따가 또 질문하겠지만 왜 허위사실이 아닌지를 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세간에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된 그리고 제가 특별하게 몰래 취득한 어떤 문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 시민들 모두가 지금 사실상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녹취록이 지금 전주 시내에 돌고 있어요. 이런 이 녹취록을 통해서
수없이 전주 시민들이 이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한테도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녹취를 봤던 것이고 이미 공개된 녹취록에 대해서 그걸 바탕으로 질문하는 것은 그건 네거티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우범기 의원님을 무슨 괴롭히려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것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정무부시장 때부터 전주시장 나가려고 준비를 했던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자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네거티브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우리 전주 시민들한테 우리 우범기 의원님의 좀 유명에 대해서 좀 벗겨주고 싶은데 그 얘기를 그냥 뒤받아서 완전히 허위사실이다. 그리고 나 이렇게 사인했다. 처음에 사인하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사인했죠.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사인하지는 않았잖아요. 이중서나 다른 분이 사인을 했는데 그때는 사인 않고 나중에 했죠. 그 시기만 얘기했어요. 제가 네. 추가적으로 문구를 집어넣어서 역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처음에 제안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더 역제안해서 한 것은 사실이죠. 그 시기가 틀린 건 사실이죠. 시기가 당연히 다르죠. 그렇습니다. 역제안을 했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제안을 해야지. 어째서 한 3일이나 4일 지났다가 네, 그렇게 하는 얘기에 여기까지 대해서. 듣겠습니다. 주도권 6분 예,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번엔 서영군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역제안한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브로커의 실명을 공개하자는 식으로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거는 사실상 녹취록 공개를 방해하려고 이런 역제안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언론상으로 우리 우범기 후보 측에서도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우리는 미처 몰랐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제가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건 캠프에서 확인해 얘기했죠. 보겠습니다. 캠프에서 했습니다. 아니 전라북도 도민일보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 역제안 내용이 선거 브로커의 실명을 거론하기로 했으니 그것은 현재 형법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명이 거론되면 안 된다는 법에 저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제안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틀린 역제안을 가지고 자꾸 나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고 자꾸 주장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히 새로운 제안을 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예. 근데 그 접었잖아요. 그게 법에 저촉되는 것이라는 걸 인정했었고. 그 역제안이 그 부분은 그러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예. 확인해서 어떻게 알려주시겠습니까? 확인해서 제가 지금 네, 알겠습니다.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 확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봐야죠. 제가 그 내용은 모르는 사실인데. 전북 도민일보 기사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범기 후보님은 지난 민주당 경선 지역 방송 토론에서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우리 후보님들께서는 실제 선거 브로커로부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우범기 후보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브로커라는 느낌이 드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어떤 제안을 받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 만나지도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만나서 서로 얼굴을 마주 봤는데 어떠한 제안을 받지는 않았지만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잠깐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무슨 서로 마주보고 눈만 껌뻑껌뻑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독심술을 이용해서 상대가 브로커의 느낌을 받았다는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브로커의 느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때 우리 후보님께서 만났던 그 브로커의 느낌이 들었던 그분들, 바로 그분들이 지금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어 가지고 현재 그 구속된 브로커들과 동일 인물인지 아니면 또 다른 브로커 집단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브로커라는 부분이 뭔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제 질문은 그게 하지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선거를 처음 나온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선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돈이 들어간다,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 한 건 분명히 있죠. 제 질문은 그렇지만 잠깐만요. 제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이 들었던 사람과 구속된 사람이 동일이냐? 그분들한테 제가 어떤 제안이나 돈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제 질문에 답을 제가 해주십시오. 녹취록 공개에 분명히 반대한 적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제 질문에 답을 해달라고요. 다시 할까요, 질문?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그 부분은 저는 사실은 그걸 못 봤어요. 아니요. 언론이나 공식 공개적으로 자, 드러난 다시 데에서. 질문할게요. 후보님께서
브로커 느낌을 받은 사람들과 만났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그런 질문은 느낌, 뭐냐면 그 제가 브로커 말씀- 느낌을 풍겼던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현재 구속된 사람들과 동일 인물이냐? 브로커 느낌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제가 답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속된 사람들과 동일인이냐 아니냐? 아니 굉장히 많았다니까요. 모르겠다. 그럼요. 모르겠다가 답입니까? 예. 아니 그렇게 영민하신 분이 행시 출시에다가 서울대 나왔다고 항상 자랑하시는 엘리트가 그걸 기억을 못해요? 후보님, 제가 질문할게요. 후보님께서는 아까 역잔했다고 하셨어요. 그 역잔 내용이 뭐였냐면 브로커의 실명을 공개하자고 역잔을 했습니다. 예. 이게 현행법이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서 그런 식으로 기억이 저촉되는지를 안 난다. 저촉되는지를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제가 저촉되는지를 잠깐만요. 알고 제가 얘기합니다.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영민하신 후보님께서 브로커 실명까지 거론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셨던 분이 여러 명의 브로커 느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구속된 사람과 내가 만났던 사람이 같은 인물인지 기억을 못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모르는 상태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그러면 대해서.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녹취록 내용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느냐면요. 전주시장 후보가 이 구속된 브로커에게 수없이 전화를 걸었다. 하루에 10번도 하고 매일처럼 전화를 걸어서 나를 좀 도와달라는 의미로 전화를 걸었겠죠. 혹시 브로커가 전화하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우범기라고 써 있습니까? 아니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왜 저한테 묻죠? 그러면 서영군 후보도 해당이 되고 김경민 후보도 해당이 되는 민주당 내용입니다. 후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이번엔 김경민 후보에게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경민 후보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녹취록의 내용 중에는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가 브로커에게 혈서라도 쓰겠다. 그리고 브로커에게 내가 시장이 되었을 때 정권을 다해 위임하겠다. 그 정권은 아마도 추측한데 시장에 가질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 편성권, 인사권 이런 것이겠죠. 이런 정권을 브로커에게 주겠다는 그런 말을 했다는 내용이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정말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정말 땅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전주 시민들 정말 정치가 이렇게까지 망가지는구나 정말 슬퍼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돼서 답변을 네, 여기까지 그런데요. 듣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에 네. 동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범기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주 시민 여러분의 현명함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녹취록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녹취록 공개에 반대한 적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고 브로커한테 어떤 인사권이나 자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안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 자체가 네거티브 선거가 누가 봐도 네거티브 토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네거티브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고 네거티브가 아니라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합니다. 왜 끼어드시죠? 제가 질문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분명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토론 자체, 이게 지금 전주시 미래, 전주시 발전을 위한 토론인지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정말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말씀하신 대로 전주 시민이 다 통곡해야 될 일입니다. 저 우범기는 어떤 입장문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 스스로한테 떳떳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제가 왜 입장문을 냅니까? 다른 분이 그냥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저는 입장문 낼 이유가 전혀 없다. 그 정도로 나에 대해서 떳떳하고 당당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서영군 후보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북유럽식 복지도시로 전주가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현재의 세금을 가지고. 아까 그때 뭐 조세 부담률 얘기하고 그러셨는데요. 사실상 조세 부담률은 사실상 지방 정부에서 관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전주가 스웨덴식 복지도시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조세 부담률을 가지고 스웨덴식, 북유럽식 복지도시를 가자고 얘기하면 그건 좀 질문이 틀렸다는 것이고요. 현재 주어진
주어진 전주시 2조 5천억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배치하느냐. 이거를 뭐 지하 터널을 뚫고 그다음에 뭐 건축물 짓고 쇼핑몰 짓는 데 쓸 것이냐. 아니면 이 예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장애인들에게 쓸 것인가.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것입니다.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어디에 배분시키는 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게 바로 정치예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조세 부담률은 그것은 이미 사실상 전주시 지방정부가 결정할 부분이 별로 없는 것이고 우리 전주시에게 주어지는 전주시 예산 이 부분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방향에서 저는 토목공사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쇼핑몰 짓지 않고 그다음에 탑 세우지 않으면서 그 돈으로 우리 가난한 사람들, 우리 전주시 행정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겠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그 말씀까지 들은 이유는 이제 5천억 원을 가지고 그럼 잔잔하게 스스로 소멸되어 가자 우리 전주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취지로 들리고 쇼핑몰 만들고요. 지하철도 만들고 랜드마크 만들어야 전주시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 늘어난 세수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쓸 때 전주의 청년들도 떠나지 않는 그런 복지도시가 되는 것이지 현재 있는 자체를 가지고 그냥 이 정도 적당히 나눠가지고 저는 그런 방식의 생각을 가지고 북유럽식 복지도시 전주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붙인 거에 대해서 참 인정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김경민 후보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종합경기장 자리에 계속 전주시청 옮기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 자리에 전주시청 옮기면서 또 완주는 통합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완주의 중심, 전주 완주를 통합했을 때 중심은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완주 지역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광주광역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80년대 송정시하고 광산군을 합쳐서 광주광역시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광주에서 가장 괜찮고 잘 사는 도시로 바뀐 곳은 바로 광산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 전주 통합을 했을 때 완주군 지역이 훨씬 더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예. 전주시청을 종합경기장에 짓는 순간 예. 완주 군민의 입장에서는 예. 우리 김경민 후보는 예. 더 이상 완주하고 이제 전주하고 통합 안 할 거니까 그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완주끼리 이게 행복하게 질문해 살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자, 전주하고 완주하고 통합을 해도 특례시가 안 됩니다. 특례시가. 전주를 개발해서 전주의 볼륨이 커지고 나면 완주도 전주와 함께 통합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막 핵심은 시청이 완주에 가 있냐, 전주에 왔냐. 이건 전주, 완주, 시민, 국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병기 후보님께서는 자꾸 시청을 완주로 가야 되는데 왜 전주시청에 놔야 되냐. 그런 의견 차이는 우병기 후보님이나 저나 완주, 전주를 통합은 대원칙에 찬성하면 됐지 소프트한 거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는 구체적인 거 좋아하시더니 예. 알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거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듣겠습니다. 주도권 6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네, 세 차례 주도권 토론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후보들의 마무리 연설 듣겠습니다. 먼저 서영군 후보에게 마무리 발언 1분 듣겠습니다. 네, 지역 일당 독점이란 말이 자주 인용되어 왔습니다. 한 개의 정당이 지역에서 모든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독점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폐해를 지적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서만큼은 이 일당 독점이라는 말이 재해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개의 정당을 일컫는 일당이 아니라 정치 브로커가 이 선거를 좌지우지하고 우리 전주의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이러한 방식의 새로운 일당 독점 정치가 전주에서 태동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들 모두가 누구나 시민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시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전주 정치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전주 정치 바꿀 우리 주체는 바로 시민들입니다. 우리 전주 시민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기호 3번
서인군과 함께 전주 정치를 확실히 바꿀 수 있도록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우범기 후보 마무리 연설 1분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저 우범기 선거운동 기간 네거티브 하지 않고 전주 정치 선진화하기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믿습니다. 저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아까 후보께서 말씀하시기를 로또가 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명하고 유능한 전주 시민은 그 로또가 대박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저 우범기와 함께 천년 전주의 영광, 큰 꿈을 꾸는 그런 전주로 저와 함께 그 길을 가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범기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경민 후보 1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민주당시장을 27년 동안 전주는 후퇴를 거듭해 왔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는 최악이고 전주는 생동감을 잃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으로는 전주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 바뀌어서 민주당 시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난 27년 동안 전주 현재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다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당도 바꾸고 사람도 바꿔야 합니다. 민주당을 더 이상 믿어서는 전주는 마지막 기회조차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밉든 곧든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전주를 바꿀 수 있는 김경민을 선택하셔야 전주의 미래가 보장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 일당 독주 속에서 전주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전주를 살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JTB 뉴스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27일과 28일은 사전투표, 6월 1일은 본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지방자치의 일꾼을 뽑는 소중한 한 표 반드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